대한민국의 돈을 책임지는 곳, 한국은행이죠. 이 한국은행을 책임지는 총재의 자리가 빌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일이냐? 이 자리를 누가 맡느냐를 놓고 지금 곧 취임할 대통령이랑 아직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상 초유 한국은행 총재 공석에 의장 없는 금리 결정도 우려. 한은 후임 총재 후보 지명됐지만 사상 초유 공백 불가피할 듯. 한은 총재 지명 놓고 또 충돌. 문, 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듣동나 우량주 이지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다 라고 불리는 자리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 자리입니다. 한국은행은 영어로 Bank of Korea 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쓰는 1,000원, 500원, 10,000원, 50,000원 이런 화폐나 동전을 발행하는 곳이 한국은행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폐를 보시면 꼬깃꼬깃하네요, 피디님. 어떡해. 한국은행 총재라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빵 쓰여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한민국의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화신용정책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한국은행이 이제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가진 곳이잖아요. 그럼 그 권한을 이용해서 돈을 찍은 다음에 그럼 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 적정한지 그러면 금리 수준이 알맞은지 요거를 조절하는 걸 통화신용정책을 펼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통화신용정책을 잘 펼쳐서 뭘 해야 하느냐를 물어보시면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물가 안정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행 그 본사 1층에 딱 들어가시면 앞에 돌로 진짜 대문짝만하게 4글자가 써 있는데 그 4글자가 바로 물가 안정 이렇게 4글자입니다. 설립 목표에도 물가 안정이 찍혀 있어요. 한국은행 법도 있거든요. 그 법 1조에도 뭐가 써 있다?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가 안정은 우리나라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들도 다 물가 안정을 1순위로 꼽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에 진짜 물가 엄청 들쭉날쭉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만큼 물가 안정이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거겠지? 그럼 물가 안정이 정확히 뭐냐라고 보면 돈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내가 번 돈의 가치는 사실 물가랑 굉장히 연동이 돼 있어요.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치는데 짜장면이 원래는 10,000원이었는데 그게 물가가 올라서 5만 원이 된다. 내 월급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내 생활 수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감하는 살림살이의 팍팍함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물가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국민들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통화신용정책을 잘 하려면 나라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잘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한국은행에 있는데요. 이걸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금융통화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금융기관의 거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정하기도 하고 은행들의 대출 금리나 이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금리가 정해지다 보니까 주요 국면이 있을 때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비어있을 확률이 99.99999% 정도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사상 초유의 한은 총재의 공백 가능성, 공석 가능성 막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일이냐? 새로 올 사람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여기 나오는 이 이주열 총재인데요. 2014년에 한국은행 총재가 됐고 2018년 4월에 한 번 연임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는 법적으로는 딱 한 번만 연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한국은행 총재가 정해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8년 동안 연임을 한 총재는 1970년대 딱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근데 이 이주열 총재는 원래 공채 출신이에요. 처음에 입사해서 1년 차부터 이렇게
이렇게 쌓아오다가 한국은행 총재가 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근무 기간만 4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한국은행 총재가 그대로 있는 건데 그건 이주열 총재가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곧 대통령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누가 지명해야 되는가를 놓고서 지금 현직인 대통령이랑 예비 대통령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요. 거시경제, 통화정책 전문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인수위 분과위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금융시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창용 내정자도 어떤 사람인지를 놓고 금융기관에서 막 각종 보고서를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전형적인 매파다,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비둘기파로 선회하나? 막 이런 식으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파, 비둘기파? 뭐지? 갑자기 왜 새 얘기가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표현은 원래 미국에서 정치 외교 쪽에서 쓰이던 표현인데 경제 분야로도 넘어왔는데요. 진보 보수처럼 그 사람의 성향을 표현하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파다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강경하게 긴축 정책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둘기파다 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완화 정책을 펴고 경제 성장을 좀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부채 관리를 통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한다라는 걸 항상 강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매파일 거다라는 분석이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 후보자가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후에 한 인터뷰를 보면 성장, 물가, 금융 안정, 균형을 고려해 통화 정책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성장이 들어갔잖아요. 성장이 맨 앞에 나왔다는 건 혹시 좀 비둘기로 간다는 신호인 건가? 막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총재를 아직 후보자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과거 발언들을 분석해 가면서 금융기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는데요. 무슨 일이었냐면 청와대가 지난 23일에 이창용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를 발표하면서 직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서 이번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 발표가 나자마자 20분 만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우리는 협의한 거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와중에 막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멘트를 어떻게 주고받았느냐 막 이런 진실 공방까지 벌이면서 상황이 좀 악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창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이 더 커지지는 않고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봐야 하는데 지금 3월 31일까지가 지금 한국은행 총재 임기잖아요.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비어있는 건 거의 확실해진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이 사람을 하겠다라고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사람은 딱 한 명. 지금 있는 그 이주열 총재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라는 법이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2014년 이후로 쭉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혼자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겪은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주열 총재 사례를 보면 이 사람을 하겠다라고 지명이 된 이후에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까지 한 16일에서 19일 정도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창용 국장이 지금 미국에 있다가 30일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청문회를 준비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비어있게 되는, 근데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는 처음 있는 이 상황이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건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은행 부총재가 대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우는 지금부터는 부총재 대행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 금리를 정하는 금통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은 총재 대신에 그 금통위원 중에 한 명이 위원장을 대신 맡아서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빠른 회의가 4월 14일에 열리게 되거든요. 이때까지 만약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취임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 회의도 다른 금통위원이 대신 이제 주재를 해서 열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금융계에서는 지금 한 달 정도 총재가 공석이 된다라고 해도 뭔가 큰일이 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중앙은행이 곧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는 금융계에 퍼져 있고 시장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공백을 걱정하는 이유는 좀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사람, 경제 리더가 이제 한국은행 총재니까 이 경제 리더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뭔가 정치권, 권력 다툼의 힘겨루기에 휘말리는 모습은 좀 씁쓸하긴 했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앙은행은 본질적으로는 정부와 각을 세워야 하는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속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지 않도록 물가가 안정이 되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곳이 한국은행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경우는 1907년에 금융공황이 있었고 1920년도에 대공황을 거치면서 돈의 가치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굉장히 독립이 돼야겠구나를 그때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페드도 좀 독립성을 확보한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한국도 상황이 다르진 않아요. 예전만 해도 한국은행을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다 그러니까 정부 따까리다 이런 비하를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1997년 말에 우리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서민들을 지키려면 독립성이 갖춰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점점 지금의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다 라고 하면 이 통화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냐라고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국제경제 상황도 되게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목표로 세운 물가 안정, 이 업무 자체가 힘들 거다, 좀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은 저도 당연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행이 독립을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권력 다툼이나 정치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되시든 새로 오시는 한국은행 총재는 꼭 이걸 신경 써주시고 물가 안정에 힘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언더더시였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